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일단 투매장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갭을 띄워가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 하락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지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IT, 그러니까 IT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이 이제 반등을 뭐 하루 이틀 정도 해주고, 이제 다음 주에 하루 이틀 정도 해주고, 거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쫙 올라오면 이제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는 많이 못 움직이는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바이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빠질 거예요. 이제 한번 빠질 건데, 한 710포인트? 그러니까 급락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급락이 한번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 판단을 해보면, 기존 주도주였던, 뭐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리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이들이 좀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좀 무너지면은 함께 연동돼서 잠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이제 갈놈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잡아서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내가 이거 어제 오늘장에 이제 봤던 부분은, 이제 한 3일 동안 해갖고 봤던 부분은 순환매가 지속되느냐. 이게 순환매가 지속이 되지 않고 시장 전체가 이제 무너져갖고, 지금 오늘도 하락 종목이 거의 뭐 코스닥에서는 900 종목, 뭐 상승 종목이 얼마 없이 하락 종목이 거의 한 10분의 8?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장 상황이었음에도 굉장히 견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견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폭을 확대하는 종목들은 오늘 보면은 급등이 들어간 종목들이라는 거 전부 이제 이슈, 뉴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장이 더러워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숨은 걸 찾아야 돼, 숨은 걸. 이제 숨은 진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잡아가는 흐름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더러워지는 장에 이제 뭐 크게 뭐 변동폭을 확대했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던가 뭐 하겠죠. 그리고 변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한 내년 2월달까지는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이제는 조금 대응을 빨리빨리 지금은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 트레이딩 계좌는 현금 20, 30%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이제 뭐 현금 40, 50%, 50%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고,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 목요일부터는 채워야 됩니다. 채우자. 지수가 한번 무너지면은 일단 좀 채워가지고, 바닥을 잡는 흐름들을 이제 캐치를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빠진다 그래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이제 가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주도주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제 반등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무너질 장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얘네 이런 종목들도 높여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을 높여서 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 자동차, 철강, 그동안에는 다 소외되면서 갔어요. IT만. 근데 이제 다 같이 가는데 IT가 흐름이 가장 약하게 움직이고, 이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통신 장비 섹터들은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좀 잡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참,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이거는 거의 좀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비중을 좀 리딩 계좌 같은 경우 좀 일찍 채워가지고 했는데 좀 이제 손해를 봤는데 이제 차분히 채워가시면 되고,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끌고 가는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매매 횟수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앞으로는 진행할 거고, 트레이딩 계좌는 포트 정비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조정과 그런 게 좀 이제 관계없이 우리 계좌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계좌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을 해서 굉장히 2018년도에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특정적인 이제 대외 변수만 없다 그러면, 대외 변수가 또 있어 준다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현금이 없으면 되게 아쉽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대외 변수가 만약에 나온다 그래도 이제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 주식을 조금 이제 채워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채워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미뤄서 채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리딩 계좌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서 이제 먼저 채워놓은 거고, 회원분들은 천천히 그렇게 채워가시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제가 따로 드리면 그 구간에 이제 주식을 이제 풀로 채우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트레이딩 적립.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수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리딩이 좀 템포가 빠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9월에 이제 회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확인이 됐잖아요. 아,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 한두 달 있으니까 다 되돌리는구나. 항상 폭락장 투매장이 오면 빠르게 되돌립니다. 빠르게. 지금도 투매장이 나온 거예요. 어제 오늘 투매장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수는 더 무너진다 그래도 이 낙폭이 여기에서 이어진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아무 때나 사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2주, 한 달 안에 일단 단기 낙폭은 거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이제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덧글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오늘 주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철강주 다 팔았는데 다시 사야 되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주도주로 돌아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긴 힘들 것 같고, 모멘텀이 좀 약하니까 5G나 이제 자동차 쪽이 주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꾸준히 그 이후에도 자동차 5G가 끝난 다음에도 5년 1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섹터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서 고민이다. 예, 저도 고민이에요. 지금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리한 분석력에 놀라며 항상 고맙게 열공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장이 이렇게 밀리는 날에도 그다지 불안하지가 않네요. 중간에 손이 근질근질한데 저평가 종목으로 담아놨으니 참고 기다려 보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진짜 그 기다리는 것만 잘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진짜 좀 손해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이 변동폭이 크고 뭐하고 하면 오늘 막 날아가는 종목들 보면은 사람이 심리가 같이 따라담고 싶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참으면 되죠. 이런 장에 못 담는 게 아쉽다. 그렇죠. 이런 장에 담을 수 있어야지. 자, 톡톡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역시 톡톡님이에요. 열심히 듣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서 간파를 할지요. 공부하면 되죠.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혹시 에너지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에너지 쪽은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채워가고 있고요. 이거 에너지 이쪽은 일단 정책적으로 엮여 있으면요, 무조건 적자 부분만 확대되고 뭐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고 보면 돼요. 에너지 쪽도 저는 좋게 보고,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 보여요.
지금 이제 뭐 특별한 섹터, 지금 안 좋은 섹터는 거의 뭐 조선, 건설, 은행. 저는 IT는 안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IT나 2차전지, 무슨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얘기해. 바이오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등락폭으로는 1번말이 될 수가 있어요. 바이오가. 2018년장에서. 그런데 이거는 진짜 가치 측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돼요. 바이오 섹터는. 그래서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 얘네들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 좋게 보는데 지금 너무 높다 자리가.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건설은행은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는 거의 다 좋아 보여요. 지금 무슨 뭐 내수부터 해서 뭐 다 좋아 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업황이 전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목님, 슈라님 감사합니다. 간만후 틸자리죠. 복불복이죠. 복불복. 근데 저는 이제 밀릴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급등 한번 만들어도 금방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리가 좀 높아요. 그리고 소문이 너무 다 나있죠. KMW도 간만후 뭐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밀리는 것도 이제 뭐 해서 무너지는 것도 만약 저준다면 담아야죠. 이제 만약에 무너져 준다 그러면은 담아야 될 자리라고 보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싹 쏟았다가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겠죠. 뭐야, 잠깐만, 이분 그분 아니야? 뭐 2년 들고 가는 모습이 보고 싶니? 뭐 그랬던 분이 지금 간만후를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되게 웃긴 분이네 이거. 이러다 좋은 거 다 놓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간만후고 꼭대기에 있는 거 이게 튈자리냐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항상 일관성 있게 시장에도 대응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이제 덧글은 이제 살펴봤습니다. 덧글은 이제 살펴봤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포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수정하는데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직접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종목 압축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뭐 놓쳤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시세 분출 전에 충분히 물량을 모아야 되는데 그 물량을 모으지 못해서 날아가면 손가락만 빨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보완하기 위해서 종목을 압축하는 겁니다. 종목 압축에는 리스크가 따라요. 이게 트레이딩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종목 압축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절이라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많이 잘라냈습니다, 종목을. 그래서 리딩 계좌가 먼저 했고 회원분들이 지금 맞춰오는 중인 거죠. 수익 구간을 하나씩 정리하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이제 대량 매도 사인을 내면서 현금을 확보해라. 트레이딩 계좌, 이제 리딩 계좌에 없는 종목들 위주로 잘라내라 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많이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리딩 계좌 포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물량을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모아서 이제부터는 크게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압축을 하면 분석을 더 예리하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목당 이제 뭐 비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원분들 자금을 또 합하면은 좀 자금 규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분석을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합니다. 적립 계좌보다 트레이딩 계좌에서 이제 우리가 편입해서 운영하는 종목들은 거의 엑기스만 이제 추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변동폭은 적립 계좌보다 더 작을 수 있지만 절대 수익률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트레이딩 계좌 쪽이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켜보면 알 거고, 어떻게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적립 계좌가 수익이 더 좋을지 트레이딩 계좌가 수익이 좋을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일단 적립 계좌가 요즘 좀 이제 매매가 빠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포트를 정비하기 위함이었고, 지금 이제 포트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적립 계좌도.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는 매매를 좀 줄여가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정금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적립계좌는 운영을 할 거고,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종목을 압축해서 누적 수익률을 좀 이제 확보를, 그러니까 그동안은 종목을 너무 펴놨기 때문에 수익을 이렇게 내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도 매매 비중이 작아가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적 수익으로 보유를 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 계좌의 이제 목표니까,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 보완을 한 거죠. 리스크 관리는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이제 비중을 일정하게 정해서 사고 팔면서 종목 수익률을 쌓아가고, 이제 수익금이 일정금만큼 쌓이면 이제 수익금으로 장기 보유 물량을 늘려가면서 이제 복리화를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요. 최근 시스템의 수정 부분은 일단 종목 수를 굉장히 크게 좀 줄입니다. 그래서 10종목에서 20종목으로 이게 압축을 해서 이런 이제 미래에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우리가 포트를 이제 구성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목 압축이죠.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을 키우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거고요. 종목을 이제 넓게 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누적 수익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바닥을 잡고 들어가서 누적 수익률을 쌓기 전에 시세가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트레이딩 계좌는 이제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이제 다른 방면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좀 높다 그러면은 인버스 비중을 이제 섞어 간다든가 아니면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이제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좀 굉장히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장이 좋든 말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쪽의 운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트레이딩 계좌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뭐 사자마자 바로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러면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버린 종목 있죠. 차바이오텍. 뭐 상한가 먹어서 적립 계좌에서는 뭐 갖고 와서 했지만 이제 차바이오텍은 모아야 되는 자리에 좀 밀려서 모아주길 바랬는데 바로 튀어버려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 다른 지금 대안으로 되고 있는, 오늘 처음 담았어요, 바이오주를. 그러면은 바이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종목을 어떻게 잘 굴려갖고 그 종목을 이제 수익을 확대를 해서 슈팅 구간의 누적 수익률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종목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 시스템을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포트를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변화가 심해져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회원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이제는 이 시스템으로 좀 길게 끌고 갈 거예요. 특별하게 종목이 압축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변경이 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종목 수는 이제 누적 수익률을 쌓아서 보유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해 자리가 높게 되면 이제 종목 수가 하나씩 이제 늘어나겠죠. 그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거예요, 종목 수가. 그리고 이제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를 펴놓고 이제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 쉽게 말하면 트레이딩 계좌는 바닥주만 해요, 바닥주만. 그러니까 생바닥에 있는 종목들, 거의 생바닥으로 판단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 압축, 안전성 확보된 종목, 딱 판단되는 종목들만, 이런 종목들만 이제 운영을 합니다, 트레이딩 계좌는. 그러니까 지수 변동폭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종목들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적 수익을 충분히 쌓기 전에 시세가 분출이 되면, 이건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종목을 압출하려 그러면 종목별로 이제 매수 비중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안전성에 이제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이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맥스 비중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제 누적 수익에 따라서 미래 성장성, 기술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제 매매 보유를 하죠. 지금 트레이딩 계좌는 우리는 지금 이제 배당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배당을 가져가면서 연말 배당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확정 수익이라는 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섹터를 좁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좁혀서 이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이제 연말 배당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추세가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성장주 쪽으로 포트를 운영을 시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배당주에서 이제 1월유 배당주에서 1월유 성장주 쪽으로, 그리고 2월 이후 이제 실적주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비중 관리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는지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 가시면 되겠죠. 자, 트레이딩 계좌 보유 시스템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놨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제 미래 기업 가치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중에서 리스크하지 않은 종목들로 추려서요.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로 추려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이제 먼저 이제 운영을 하고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해서 최초 진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최초 진입을 하고 이제 밀리게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비중 확대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나오면 누적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해요. 누적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밀리는 구간에 비중을 확대를 하고요. 이제 수익 확보를 이렇게 해나가고, 만약에 여기에서 밀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한 번 더 치고 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판단을 해서 비중을 조금 늘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 수익금을 계속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이 정도 튀어버리면 이제 누적 수익이 굉장히 좀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수익금으로 이제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적 수익이 뭐 100% 이상 쌓였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목별로 대응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만약에 SK텔레콤 있다, 이게 있다. 그러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10년 보고 가는 거예요. 종목마다 10년 보고 가는 거, 2년 보고 가는 거, 5년 보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플랜을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 비중이 만약에 많이 쌓였다. 이제 누적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700% 쌓였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 수익금 700%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에 들어가면 이 중에 절반을 팔든 아니면은 뭐 100%만 보유하고 600%를 일단 챙겨놓고 갖고 있든 이제 일정 비중을 굉장히 조금 약하게 수익 비중을 줄여놓고 밑에서 다시 이제 또 이제 비중을 채우는 거죠. 수익 비중을 밑에서 다시 채워서 끌고 가고 누적 수익은 계속 쌓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래서 뭐 1년 보유, 뭐 2년 보유, 5년 보유 이 기간을 놔두고 운영을 하고요. 자리에 상관없이 운영을 할 종목은 이제 뭐 한 10년 이상 볼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대형주겠죠. 대형주 중에서 이제 추려서 있는 거고, 왜냐면은 슈팅이 한번 나오면 5년 안에 끝나버려요. 이제 대시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오면은 이제 아예 전부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구간이 1년, 2년, 5년 보유하면은 중소형주 중에는 거의 다 대부분 나와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한번 터진다 80%, 90%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펀더멘털에 이제 변화가 있다던가 시장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길게 그렇게 운영을 해갈 종목들로 이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내려오면은 계속 담고 올라가면은 챙기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편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고,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종목수를 늘렸죠. 원래는 이제 한 달에 2종목씩만 채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종목수를 그냥 한 번에 늘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원분들마다 종목이 펴져요. 모두 같은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회원분들마다 이제 종목이 펴지고, 예를 들어서 리딩 계좌, 항상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 종목이 누군 들고 있고 누군 안 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서로 있단 말이에요. 리딩 계좌가 기준이에요. 보유 종목.
이제 리딩 계좌에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보유 종목을 해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야,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재진입 시점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은 팔았다 다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끌고 가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리를 잘 안 줄 것 같은 종목들 그냥 끌고 가서 수익을 확대해서 우리는 이제 100% 수익 종목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수익이 딱 나오면 일단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집하는 종목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길게 갈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단기 수익을 챙기는 종목들도 이제 진입을 하죠. 단기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진입을 하고, 손절 대응도 하긴 하는데, 이제 손절이라는 부분은 그동안은 아예 잡고 가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손절이 아니고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 마이너스 20%고 어떤 종목 플러스 20%여도 무조건 수익 종목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수익 종목 중에 끌고 가야 될 건 끌고 가는 거고,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도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서 이거는 포트에 담아야 되겠다 싶으면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잘라내고 그걸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100종목을 이제 유지하고 가고, 이제 신규 회원분들은 항상 리딩 계좌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종목들, 리딩 계좌가 손실 중인 종목들만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리딩 계좌보다 그러니까 수익 확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매일 대응하시는 분들은 리딩 계좌랑 이제 뭐 발을 맞춰서 대응을 하셔도 되고, 한 템포 늦게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종목을 확대해놔서 종목 수를 확대해놔서 비중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종목당 1%씩만 운영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계좌 자금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굳이 100종목을 채울 필요 없겠죠. 최소 종목당 2, 30 정도는 그렇게 갖고 운영을 해야 이게 나중에 뭐 100%, 200% 가고 뭐하고 하면 몇십만 원씩이라도 생기니까. 리딩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5만 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리딩 계좌도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종목당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금을 이제 늘려가는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계좌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좌 자금이 크신 분들은 종목당 이제 계좌 한 1%씩 그 정도 비율을 맞춰서 일정금을 이제 책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00종목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간단히 100% 이상 종목이 상장 폐지 종목보다 장기적으로 많으면 수익이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돌리겠다는 거예요. 종목을 100개로 한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돌리겠다. 그게 이제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원래 한 달에 2종목씩 저축을 하자 했는데, 이제 트레이딩 계좌랑 이제 성향이 안 맞아서 적립 계좌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리딩 계좌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피드백 게시판을 우리가 이제 카페에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스스로 분석이 안 된다 그러면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제가 이제 종목들 다 살펴보고 드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운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100% 수익 구간이 목표고, 그 수익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절반 매도를 하고, 그럼 이제 리스크가 없으니까 보유하고 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0% 추가 수익 때마다, 마이너스 50% 아니고 50%, 그러니까 100% 수익이었으면 절반 챙겨놓고 50%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해주면 거기서 일정금 챙기고 일정금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식의 이제 운영이고요. 이제 수정 부분이 그거죠. 이제 월 2종목씩 신규 편입을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에 채우고 그 안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보이면 이동.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수익 매도가 이제 70% 이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좀 분석을 해보면 수익 매도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손실 보고 이제 뭐 잘라내고 이런 경우들은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변경 이유는 손실 보고 잘라낸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수익률 같은 부분을 이제 맞춰가면서 제가 대응을 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 리딩 계좌가 너무 패턴이 빠르다, 그럼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끌고 가면 되니까. 보유 종목들은 특별히 이제 코멘트가 들어가서 분석에 실수가 있었다든가 적자가 확대되고 뭔가 기업의 변화가 있어서 빼야 되면 언급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은 포트 제외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언급이 없는 종목들은 그렇게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리딩 계좌 없어도. 이제 변경 이유는 시스템상 이제 리딩 계좌 매수 후, 그러니까 리딩 계좌라고 만들어 놓고 제가 거기에다가 운영을 먼저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쉽게 말하면 오픈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 패턴을 맞춰가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리딩 계좌 매수 후에 이제 플러스 구간에서 회원분들 진입이 불가능하죠. 이건 이제 원칙상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가끔 보면 플러스 구간에서 이제 진입하는 회원분들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웬만하면 편입을 하시고, 이제 저축하는 자금이 작은 회원분들은 이제 소외가 되더라. 예를 들어서 월 2종목씩 채웠는데 6종목 있는데 다 수익 중이야. 그러면 신규 편입을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그냥 종목을 채워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초예요, 초. 이게 뭐 11월인가 언젠가 이게 바뀌었다 보니까 10월인가 11월인가 이게 바뀌었다 보니까 한꺼번에 종목을 팍 채워버리니까 이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이.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을 해나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이해가 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보다 일정 자금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적립계좌라는 걸 처음에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불입을 하자 해가지고 불입액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트레이딩 계좌 이제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금을 이제 적립계좌로만 운영하려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종목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달에 2종목만 이제 뼈 빠지게 기다리더라고. 이제 적립계좌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스템을 변경한 거죠. 이제 확정 수익률 부분, 이제 100%,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초과 수익 챙겨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하고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고 100% 수익, 이걸 목표로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 종목들을 모아가는 관점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30%, 50%, 70% 이렇게 수익 구간에 매도 사인이 안 나가. 그럼 이거는 100%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 뭐 10%에서 70%, 70%에서 뭐 100% 이상 될 수도 있겠죠. 이 이상에서 이제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익은 보지 않겠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목을 돌리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30% 수익 중인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이제 100%까지 그냥 끌고 가보겠다는 소리예요. 크게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이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일정금을 쪼개서 이제 다른 종목을 하나씩 사면 되겠죠. 이제 대응을 리딩에 따라 못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카페 매매 데이터, 종목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회원분들은 이제 편입을 차근차근 해가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됩니다. 리딩 계좌가 우르르 샀다 팔았다 한다고 적립 계좌는 그렇게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무리를 해서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냥 차근히 하나씩 그렇게 모아서, 종목이 이제 100개 미만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100개 미만인 분들은 차근히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기업 내용도 살펴보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에서 90% 이상 리딩 매도보다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구간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주죠. 한 달 안에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잠깐 삐죽여갖고 한 30% 튀었다가 뭐 20% 튀었다가 이제 밀려버리는 경우는 그냥 들고 가도 됩니다. 적립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특별히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종목들 아니면, 그럼 다 이제 수익 구간을 주니까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 리딩 계좌가 매도했다 그래도 특별 코멘트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거는 분석의 실수예요. 아니면 꼭 잘라내세요 라는 멘트가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도 된다. 그렇게 해서 너무 리딩 계좌랑 괴리가 벌어졌다 생각하면
그 종목들을 줄이고 리딩 계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유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항상 그 부분은 수정을 이제 해가면서 맞춰가시면 되고, 이제 시스템 수정 부분이 더 있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세히 모르겠는 건데, 회원분들은 이제 매매를 같이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험으로 체득을 하시면 되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매매 패턴, 이제 매매 템포를 리딩 계좌랑 맞춰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좀 피곤하니까 그렇게 맞춰가지 마세요. 저는 앉아서 보고만 있잖아요. 내 일이란 말이야. 회원분들 알바라고 내가. 회원분들 직원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회원분들 직원이라고.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하고 리스크 요인을 찾고, 이게 좋은 자리를 찾고 계속 이런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장이 열려갖고 끝나는 동안 그게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리딩 계좌라 그래서 저도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회원분들이 이제 돌려서 이제 보유를 하고 뭐하고, 보유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취하고 버릴 건 어떻게 버리고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히 이제 맞춰 가시면 계좌 수익률은 계속 좋아질 거다. 자, 적립계좌 보유 시스템입니다. 중소형주 패턴이에요. 흔히 나오는 중소형주 패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진입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한 2년 3년 이렇게 바닥에 겨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이거 잘라내고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한 요만큼 왔으면 이게 시장에 갑자기 뭔가 안 좋은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진입했던 종목이 요 자리에 왔는데 이게 더 갈 자리가 보인다 그래도 이게 시장이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이런 종목으로 다시 갈아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리딩 계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진입이 빨랐어요. 시장이 투매나오고 뭐 이런 구간에 비해서는 좀 진입이 빨랐는데,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시장 상황에 맞는 거예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할 때도 있죠. 이런 자리라고 판단되는 자리에 진입을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손절 대응을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기로 뻗어나가는 그런 수익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건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건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1000%씩 나옵니다. 500% 1000%씩 나온다.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생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해 그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매매도 섞고 뭐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리딩은. 이제 그걸 회원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할 때도 있고, 이 밑에서 이제 눌림목을 잡아서 바닥을 잡아보자 해갖고 단기 바닥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생바닥에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생바닥 종목은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회원분들이.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특별히 코멘트 없고 뭐 한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게 여기에서 2년, 3년, 1년, 이게 1년 쉬었다 갈지, 당장 다음 달부터 갈지, 이게 3년 쉬었다 갈지, 5년 쉬었다 갈지는 몰라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이게 모멘텀이 있고 뭐하고 해도 당장 움직일지 말지는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한 부분이 뭐냐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고,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로 계속 이동을 시키자. 시장이 불안할 땐 요런 자리에 있는 거 다 던져갖고 요런 자리에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돌아설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비중을 줄여서 요런 것들만 갖고 있다가 요런 것들 비중을 줄여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 장세라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종목들만 갖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찾아서 그냥 막 매일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딩을 하면서 제가 종목을 리딩 계좌에 편입을 하고 하는 종목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또 이제 비중이라는 걸 나눠요. 뭐 맨날 이야기하는 것지만 통신에 무슨 뭐 30% 비중, 뭐 자동차에 무슨 뭐 20% 비중, 뭐 보험에 10%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장 상황에 맞게 이제 계속 이제
유동적으로 이거를 바꿔나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포트 전체를 돌리는 거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왜 회원분들이 그때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게 보험이 가장 좋은 장이 있고, 자동차가 가장 좋은 장이 있고, 통신이 가장 좋은 장이 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통신이 가장 리스크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빠질 자리가 왔어요. 언론에서 겁나 떠들어버렸고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바닥에서. 그럼 얘네들 비중을 이제 30%에서 한 뭐 10% 15%로 줄인 거예요. 그래갖고 미리 빠진 애들 있잖아요, 지금. 미리 빠진 애들 중에 다시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통신 자리, 얘네들만 들고 가고 나머지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통신 섹터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다 빼버렸다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높은 자리에 있던 종목들 다 뺐다가 이 중에 자 수소차 뭐 전기차 모멘텀 있는 애들 몇 개 담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 있는 것들 그냥 갖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그저께 종목을 싹 비웠다가 한 20개 뺐다가 이제 오늘 뭐 20개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따라오려고 하면 100종목을 똑같이 운영해도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따라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 따라서 변화를 하니까 뺀 종목들 중에서 몇 개 빼고 여기다 몇 개 편입하고 여기에서 또 몇 개 빼서 여기다 편입하고 이런 것들은 회원분들이 맞춰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만 담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언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좀 리스크한 구간이다. 그러면은 언급을 합니다, 꼭.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매일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코멘트가 없는 종목들은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그냥 담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100% 구간이면 이제 절반 매도 한 다음에 그냥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30% 50% 구간에 이런 자리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밀릴 것 같은 자리가 100 왔는데 100% 이상 구간까지 왔어. 그럼 그냥 절반 잘라내고 나머지 갖고 가는 거고, 30% 50% 구간인데 밀릴 자리가 보이는데 왔어. 그러면은 챙기는 경우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150, 1000% 분할 매도 수익 확정 구간. 이제 이거는 매매를 안 하겠죠. 이런 자리 와 있으면. 이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150%에서 1000% 구간이 되면 거의 뭐 이런 자리 들어오니까, 그럼 그런 자리 들어오면 분할 매도 수익 확정 구간, 그리고 다시 진입할지 말지는 이제 이 고평가 구간이 해소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하겠죠. 이게 적립계좌 보유 시스템을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보유 시스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몇 개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매집이 들어가서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세력주 패턴 위주로 돌아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런 흐름은 이제 모멘텀이 강하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에서 이런 시스템이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형주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시장 주도주. 그럼 바닥에서 거의 뭐 1000%에서 3000%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되게 오래 기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적립계좌 진입 포지션이 이런 자리, 아까 손절 대응 구간이 이런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자리에서 진입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그럼 손절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또 왔을 때 100% 구간 오면 뭐 이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끌고 가는 거고, 이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30% 70%면 만약 장 상황이 조금 애매하다, 그럼 이제 잘라내고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요. 다시 이런 종목들로 이제 채워나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100%만 목표해서 종목을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매매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이슈 있는 종목을 따라잡고 우리가 하는 매매는, 매매가 많이 있다 그래도 그런 종목들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기업 가치가 이렇게 가는데 주가 파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만 진입해갖고 2년 3년 기다리라 그러면요, 이런 자리에 예를 들어 기가 막히는 자리에 진입을 해서 2년 3년 기다리라 그러면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중을 쪼개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섞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MW,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이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에요. 차바이오텍이 이제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서 먹고 나온 거고, 이제 KMW 같은 경우가 거의 요런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제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데 요런 자리에 진입을 했으면 이제 뭐 밀리는 흐름이 확인되기 전에 리스크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이 빨리 나오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안겨주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유를 해야 이제 기다릴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구간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적립계좌는. 마찬가지예요. 적립계좌 보유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만 이런 자리 돌려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니까. 수익률은 가장 크게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장기적으로 수익률로만 보면. 근데 물론 기간의 패턴을 하면 이런 종목들도 섞어 나오는 거랑 이것만 보유하는 거랑 어떤 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더 클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이런 자리에 최초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지만 2, 3년 쉬었다가 한 2년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2, 3년 쉬는 동안 죽으려고 그런다고. 요런 종목들만 다 갖고 있어버리면.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적립계좌를 운영을 할 때 이런 것들만 다 갖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회원님들이 이게 뭐 시장이 좀 무너지고 뭐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한다. 요런 자리에서 20% 빠지는 게 뭐가 문제야 이게. 500% 갈 거 여기서 20% 빠져버리면 이게 700% 800% 간다고. 근데 견디지 못해 그거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랑 이제 돌려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적립계좌 이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자리에 있는 거, 대형주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지금 SK텔레콤이나 뭐 그런 거예요. SK텔레콤이 요런 자리라고. 그럼 이제 뭐 몇 년 매매해가지고 딱 보고 이것들은 이제 수익금 보유만 하고 싹 청산하는 포지션을 주는 때가 나오겠죠.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몇 년이 걸리지, 이게 한 굉장히 올려요. 중소형주가 만약에 3년 나오면 대형주는 10년 걸려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여기도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패턴이 굉장히 길다고. 지금 자동차도 요런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요런 자리라고 보고 있다고. 뭐 현대차, 기아차도. 이런 바닥에 있을 때는 언제? 2008년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요만큼밖에 못 왔다고. 한 번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때 2008년도에서 가장 먼저 솟았을 때가 이게 자동차가 가장 먼저 솟은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IT, 통신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통신하고 자동차는 이런 자리에서 만난 거고, 지금 이제 IT 같은 경우는 이제사 요런 자리 온 거고, 지금 통신은 요런 자리인지 요런 자리인지 모르겠네. 요런 자리일 수도 있고 요런 자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적립계좌에서는 중소형주는 다 요런 자리에 있는 것들만 편입을 합니다.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그래서 그걸로만 이제 트레이딩을 이동안 끌고 가면서 이제 보유를 계속해서 요 구간에 누적 수익을 최대한 만들어서 이 구간에 이제 보유를 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트레이딩 계좌는.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돌린다고요, 종목을. 요런 거 샀다가 요런 거 이제 뭐 해가지고 시장이 상황이 뭐 얘네들이 먼저 뭐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요런 쪽으로 옮겨 탔다가 다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 실현을 하든가 손절을 하든가 하고 요런 자리로 다시 넘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지금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매가 빠른 거니까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냥 바닥주들, 장기 보유 좋은 종목 이렇게 하고 딱 써있는 종목도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만 이제 편입을 한다. 그럼 2, 3년 그냥 눈 감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스로 성향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험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런 추세가 지금 셀트론 같은 이런 자리가 한번 나와버리면요, 셀트론 자리가 요런 자리일 수도 있고 요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 자리의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요런 자리가 나와버리면요, 한 3년에서 10년은 빠지고 하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횡보를 하고 그래요. 저는 화장품도 요런 자리에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눌렸다가 이제 다시 가는 건데, 이만큼 밀렸다가 다시 가는 건데, 여기서 눌려버리면 굉장히 오래 길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화장품도 굉장히 고평가라서. 바이오 화장품은 여기 근처 어디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이거 대형주는 쳐다도 안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보유 시스템 적립계좌를 어떻게 돌리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이. 자리가,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높은 구간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욕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무너짐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자리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좀 이제 종목을 많이 편입을 했어요.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한 이제 뭐 한 10%, 20% 담은 거고 다 이런 것들만 담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밀려도 이제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 오늘 편입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포트를 그렇게 많이 바꿔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조정장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적립계좌는 한꺼번에 비중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운용을 계속 하시면 돼요. 장 상황에 상관없이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 파동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모아서 그 수익으로 보유를 하는 그런 운영이 핵심이고요. 그걸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종목수를 뭐 이제 뭐 30개, 50개 막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한 3개월, 5개월 조정한 다음에 3개월, 5개월 이제 매직 구간을 준 다음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종목들은 다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뭐 카카오고 뭐고 다 그런 종목들, 그냥 날아간 종목들 중간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핵심 종목들로 추려가지고 지금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지금 이제 매매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 10년 동안 이제 운영할 종목들도 있는 거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이제 챙겨가면서 이제 운영할 종목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종목을 압축해서 운영을 하는 게 트레이딩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고, 적립계좌 시스템은 그냥 우리 저축만 하자 그래갖고 다 트레이딩 계좌를, 원래는 계좌를 2개만 운영을 하라 그랬는데 트레이딩 계좌 운영을 굉장히 버거워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성향이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2가지 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고수분들이에요. 이 운용을 2가지 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분들이고, 보통 다 초보면 초볼수록 적립계좌 운영만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달에 2종목씩만 담으려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 초보 회원들이라. 회원분들이 다 초보분들이 많아서, 적립계좌를 운영하는 회원분들의 대부분이 초보 회원들이 많아서 이런 자리에만 주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야, 나. 그래서 죽겠어, 막 개인 카톡 오고 뭐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도 내가 보여드리려고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항상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기술적 흐름을 체크를 하자. 지금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뭐 비중 뭐 5% 미만 그러니까 되도 않는 종목도 돌릴 때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자료만 보고 같이 뭐 이건 아니어도 그냥 크게 갈 자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리스크 20%야. 리스크 마이너스 20% 30%인데 이거 가버리면 한 400% 그냥 단기적으로 나온다. 뭐 200% 단기적으로 나온다. 100% 이상 단기적으로 나온다. 그럼 진입하는 거예요. 5% 미만은.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계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리스크 있으면 다 잘라버렸어요. 트레이딩 계좌는. 리스크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다 잘라버렸다고, 트레이딩 계좌는.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손절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 포트를 변경하고 압축하고 트레이딩 계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특별히 이제 꾸준히 드렸고,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판단이 되고 이게 뭔가 부족한 게 판단이 됐으면 수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과도기는 항상 있는 겁니다. 적립계좌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내가 리딩에 대해서 포지션을 맞춰놨을 때, 원래 저는 적립계좌는 저축계좌로만 운영을 했어요. 왜? 나는 기준은 이제 트레이딩 계좌로, 내가 혼자 운영할 때는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서 수익금을 적립계좌로 옮겼단 말이야. 그래갖고 저축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축계좌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회원분들 계좌를 운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스템 같은 부분을 수정을 회원분한테 맡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립계좌에 초보 회원분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밑에서 기어버리면 죽을라 그래. 막 죽을라 그러더라고, 진짜. 근데 6월, 9월 달에 내가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매매는 내가 할 줄 알아도 이건 하면 안 된다. 버릇된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매매를 섞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좀 흥미가 생겨요. 이런 자리에서 사서 그냥 계속 묻어놓고 2년 기다리라 그러면 다 이게 막 죽을라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의 좀 흥미를 이제 유발을 하기 위해서 30% 50% 이런 수익들 계속 좀 이제 던져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바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 그런 종목들도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수익금은 크지 않죠. 1억 운영하는 분이 예를 들어 자금이 예를 들어 1억에서 2억인데 100만원 200만원 사갖고 50% 60% 가갖고 수익금 뭐 50만원 100만원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인드 관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좋아하잖아 일단. 그런 수익 생기면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운영을 하는 거 기준이 절대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기준을 바꿔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다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지키고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섞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눈 감고 우리 회원분들 중에 간지나게님처럼 그냥 보유하고 갈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 라는 판단 하에 이거는 경험이 이렇게 녹아있지 않으면 이런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거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빠른 수익을,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회원분들의 눈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이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다. 그럼 이제 계좌 수익률은 조금씩이라도 더 업되는 부분이 좀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피곤한 거죠. 왜냐면 매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은 항상 그렇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그냥 묻어두면서 계좌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중급 회원분들 나오면 원래는 시스템을 이제 매매 시스템을 입힌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중급 회원분들은 이제 저축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저축을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계속 모아가는 거죠. 금액 정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운영을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원래는 이제 매매에 대한 이제 뭐 투매가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 수익률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돌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향에 맞게 해서 이제 회원분들 기준으로 이제 초보, 중수, 고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다른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길게 보서 이제 법인화 되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회원분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회원분들이 바라는 바, 그리고 회원분들이 끝까지 투자를 놓지 않고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리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단기적인 수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회원분들은 내가 누적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잠시간 이게 힘들면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심리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수정을 한 거고요. 전에 있던 시스템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회원분들한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간지나게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제 좀 투자 좀 알고 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끌고 가는데 간지나게님은 나중에 이제 우리 뭐 법인에도 법인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뭐 참여를 하실 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뭐 수익 사업도 하는 거지만 이게 커뮤니티가 나중에 이제 법인화되면 수익 사업도 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들이 올바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이제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널리 퍼뜨리자.
그런 관점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관점도 이제 입혀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만 이제 딱딱해서 수익률만 찍어주는 그런 리딩은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긴 관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타 리딩을 안 하는 겁니다. 단타 진짜 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안 할 뿐인 거지. 단타 리딩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타 리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원분들은 지금 이제 운영하는 게 요런 자리에 진입해갖고 수익 탁 나오고 뭐 차바이오텍처럼 두 번 딱 샀는데 완전히 바닥 잡아갖고 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뭐 움직여버리고 해가지고 뭐 슈팅 나오고 HL 사이언스 이제 뭐 영상에서 그때 올렸던 거 좀 사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만 경험해버리면 요런 것들만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보면 야 이거 그때 시험 30% 50%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 그냥 갖고 묵혀놨더니 이게 1000% 나오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이런 거에 눈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다고. 그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그냥 단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사이에서 종목들을 돌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회원분들의 이제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단타 쳐서 이 단타에 대한 수익률만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 기업의 가치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수급에서 쉽게 말하면 점상 들어갈 거 그런 것들만 보고 따라 들어가야 돼요. 단타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이제 뭐 아침부터 치고 나가서 좋은 자리에서 한 20% 이상씩 치고 나간 거 그런 것도 오전 뭐 9시 10분 전에 따다닥 잡아야 된다고. 그게 수익률이 가장 커요. 근데 요런 것들은 버릇돼버리면 죽어버려요. 몰빵 투자해야 되고. 왜? 보고 있어야 된다고. 밀리고 뭐하고 하면 바로 던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갖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단타가 아니고 트레이딩이에요. 굉장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 내 계좌의 순환매, 내 계좌 자금을 계속 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관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저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이렇게 리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도 쫙 펴놓고 그냥 장중 리딩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세요. 해갖고 3년만 지나면 내 말이 다 이제 검증이 돼. 3년만 지나면 다 검증된다고.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쫙 사놓고 그냥 3년 동안 매매 한 번도 안 하면 돼. 그러면 다 이게 검증이 돼요. 근데 그 3년 동안 80%는 회원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어차피 회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요런 것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유하는 동안 내가 눈 돌리려고 요런 것들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 돌리려고 요런 것들 매매하는 거라고. 요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더 빠르니까 요런 자리에서 샀어. 이게 움직이는 것보다 요런 자리에 잡으면 좋겠지만 요런 자리에 잡는 거는 그냥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요런 자리에 잡는 거는 요런 자리에 잡는 것보다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요런 자리에 들어가갖고 요런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견디지 못한다고. 여기에서도 등락폭이 뭐 50% 100%씩은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슈팅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100%씩 절반 매도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꼭지를 잡아갖고 진행하면 돼요. 잡아갖고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 왜 할까요? 100% 구간 딱 나왔다가 이 밑으로 빠지는데 한 50%, 40%, 50%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쵸? 100% 수익이 찍혔었는데 40%, 50% 빠지면 견디질 못해 또. 그래서 원금 챙겨놓고 견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 되면 이렇게 잘라내라는 거라고. 이거 견디라고. 이 기간이 짧아? 6개월씩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게 뭐 3개월, 6개월 이런 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그걸 견디지 못한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매매를 빨리 굴리는 거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피곤하다. 라고 말씀을,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바닥주들은 시장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사갖고 그냥 묻어두면 끝나요. 이게 뭐 금융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그냥 묻어두면 끝난다고.
딱 분석을 제대로 해서 사놨으면 끝이야 그냥. 원래 장기 투자는. 근데 그렇게 하면 견디질 못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제가 또 이제 일을 좀 많이 해갖고 좀 시황 분석을 좀 제대로 하고 하면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을 자주 하는 거란 말이죠. 회원분들은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좀 빨리 쌓아가고 경험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누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익률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2017년도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2018년도에는 수익이 크게 날 거예요. 장이 굉장히 크게 돌아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뭐 2개월, 길어봐야 3개월이에요 지금 조정. 빠르면 2주 안에 나왔다가 크게 한번 쳐올렸다가 또 조정이 또 이렇게 나올, 결국은 2, 3개월은 언젠가는 나와요. 이게 1월 일단 한 달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2월 달에 나오든 1월 달에 나오든 2월 달에 나오든 한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 한 번은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 조정이. 근데 그 조정이 그 구간에 한 번 나오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18년 추세에서 2018년 추세에서 마지막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그냥 견디면 됩니다, 사실. 근데 현금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수익을 더 쌀 때 더 많이 사서 수익을 키우자는 관점인 거고, 간지나겐처럼 그냥 갖고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풀어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뭐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이제 단체 톡방에 이제 질문들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카페에다가 질문들 해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영상도 수정안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제 자기 시스템에 다 입힐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기준이 없는 분들은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요, 결국은. 아니면은 스스로 공부하려고 경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이게. 돈도 까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하니까 기준이라는 건 항상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 오늘은 영상을 딱 이야기했는데 이 시스템 부분을 이거를 굉장히 저는 이 자료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제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얻어가는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본인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늘 영상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이니까 내일 토요일 생방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해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생방을 하고, 홈 화면 가셔서 정보란 보시면 이제 바로가기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바로가기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오면 이제 뭐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생방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일 뵙고요. 오늘은 이제 뭐 장이 뭐 이렇게 안 좋고 뭐하고 했다 그래갖고 지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딱 분석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이런 파동에 막 연동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야 뭐 계좌 손실 지금 뭐 이틀 동안 어저께 오늘 이제 투매가 나왔으면 찍혀봐야 한 2%나 찍혔어요, 적립 계좌에. 트레이딩 계좌는 거의 안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손실률을 우리는 굉장히 분담을 해놨기 때문에 손실이 적게 찍힌 거고, 이제 뭐 종목 몇 개 안 운영하고 있는데 뭐 투매 두들겨 맞고 막 20%씩 당겨있고 한 사람들은 계좌가 막 오늘 하루에 막 5% 10% 박살 났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지. 그럼 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게 투자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크게 갖고 가고 싶으면 리스크를 더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고 싶다 그러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 회원분들은 일단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회원분들 전원이 전부 수익 계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2중, 3중으로 걸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투매장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들겨 맞아도 9월달처럼 회복이 다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비껴 맞았죠. 일단 맞아도 비껴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껴 맞으면은 그 회복은 훨씬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9월달에 있던 경험 이걸 잊지 마시고 투매장. 지금 이제 대회 약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실 투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단기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거고, 투매는 이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뭐 수목금 이때 이제 투매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매가 나오면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제 이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에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설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2주 후에는 이제 시장이 빠르게 돌아설 거예요. 근데 이제 투매가 안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결국은 한번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러나 빠르게 돌아서고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뭐 이런 횡보 조정 같은 뭐 비슷한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들이 크게 가기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빨리 날 겁니다. 지수가 많이 안 가면 안 갈수록 지금은 계좌 수익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IT 뭐 꼭대기 있는 거 바이오 지금 막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거 안 갖고 있으면 이런 거 안 갖고 있고 다른 것들 갖고 있으면 수익은 굉장히 좀 빠르게 불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장들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